배우 윤지호는 1987년생으로 본명은 윤애영입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 오빠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원양어선 선장인 아버지만 한국에 남아 기러기 생활을 했습니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달리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군요. 173cm의 훤칠한 키로 연예인이 꿈이었던 윤지호는 2002년 귀국해 연예계 데뷔를 준비합니다. 2007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전하고 이후 연예기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는데요. 최진실, 이미숙, 송선미 등 유명 배우들과 신인 배우 장자연이 소속된 중견기획사였습니다. 하지만 장자연, 윤지호 모두 뮤직비디오와 드라마의 단역으로 출연했을 뿐 무명신세를 벗지 못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종승은 기업인, 언론인, 연예계 관계자들의 술자리에 둘을 불러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외모가 빼어난 장자연은 조선일보 사장 동생인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 조선일보 사장 아들인 방정호,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전기상 정세호 PD 등 유력 인사들의 술접대에 자주 동원됐습니다. 장자연은 김종승 대표의 술접대 강요, 잦은 폭력, 임금체불로 괴로워했지만 윤지호는 장자연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전혀 몰랐었다는군요. 그러던 중 전기상 PD가 연출한 KBS 꽃보다 남자에 장자연이 조연으로 캐스팅됐고 윤지호도 단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호는 소속사에 위약금을 내고 계약 해지한 뒤 캐나다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꽃보다 남자가 방영되고 장자연은 데뷔 후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김종승 대표는 태국에서 골프 접대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자연이 꽃보다 남자 촬영을 이유로 거부하자 김종승 대표는 업무용 차량을 처분해버립니다. 장자연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김종승 대표가 1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이때 이미숙, 송선미와 함께 기획사를 차려 독립한 이미숙의 매니저 유장호가 접근합니다. 당시 이미숙과 송선미는 전속계약 위반으로 김종승 대표와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미숙은 김종승 대표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과거 불륜관계였던 호스트가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김종승 대표가 5천만 원을 줘 입막음했었거든요. 유장호는 새 소속사를 구해주겠다며 장자연에게 김종승 대표의 비리를 폭로한 문건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장자연 문건입니다. 그런데 문건에는 자신의 치부도 담겨있기 때문에 장자연은 이내 후회하고 유장호에게 문건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장호는 이를 거부하고 문건을 이미숙에게 보여준 뒤 장자연에게 정세호 PD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김종승 대표의 협박과 지인의 빚 독촉까지 겹치자 평소 우울증을 앓던 장자연은 패닉에 빠져 자살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지호는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요. 유장호는 윤지호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장자연 문건을 보여줍니다. 경찰과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조선일보 일가, 하이트진로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된 탓에 흐지부지 끝납니다. 윤지호 역시 김종승 대표가 부른 모임에 연예 관계자들이 많이 있어 얼굴을 알리기 위해 갔다. 노래와 춤을 췄지만 강압적이지 않았고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덕분에 김종승 대표는 강요 및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자연 유족은 김종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으나 역시 윤지호의 증언 때문에 패소합니다. 윤지호는 연예 활동을 재개해 2010년까지 넥센 히어로즈 치어리더로 활동하면서 드라마 단역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2011년 한양대 대학원에서 국제경영 MBA를 취득하고 케이블 방송에 G컵 베이글녀로 출연해 베이글녀라고 칩시다.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죠. 다수의 미인 대회에도 출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고 결국 2012년 연극 2편에 출연한 것을 끝으로 한국 생활을 정리했는데요. 캐나다에서 윤지호는 방향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집을 여러 채 구입해 유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했기 때문에 고급 SUV인 포르쉐 카이엔을 몰며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파티도 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장자연 사건 때문에 연예인으로 성공 못했다는 생각에 연예계의 미련이 컸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연예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유튜브에 올라온 꽃보다 남자 영상을 보여준 적도 있다는군요. 2016년 아프리카TV에서 벨라라는 이름으로 역캠 방송을 시작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지만 팔로워가 늘지 않아 고민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윤지호는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MBC PD수첩, 그 방송국, JTBC 뉴스룸과
익명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이어 일면식도 없던 김수민 작가에게 연락해 기자, 검사, 변호사와 나눈 카톡 문자를 보여주며 출판과 관련된 조언을 구합니다. 오래전부터 장자연 사건 회고록인 13번째 증언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군요. 이를 계기로 둘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윤지호는 김수민 작가에게 책을 내면 이슈가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 한다면서 출판에 맞춰 강연과 방송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책 내용을 토대로 영화 시나리오를 쓸 계획도 전했습니다. 엄북동 기록은 내가 깬다. 조선일보 방영훈 역은 이경영이 맡는 걸로. 하지만 윤지호는 장자연 유족이 돈밖에 모르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책을 썼습니다. 이후 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신인 작가로는 상상도 못할 인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수역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탈코르셋 여성 2명이 술을 먹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선동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대국민 사기극인데요. 김수민 작가는 열혈 페미니스트라 탈코르셋 여들을 지지했으나 2주 후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발을 뺐습니다. 촉이 좋은 편이죠. 이 때문인지 김수민 작가는 후일 윤지호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착한 페미니스트 인정합니다. 11월 말 윤지호는 정부 부담으로 한국을 방문해 검찰 과거사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수민 작가도 이때 처음으로 만났고요. 2019년 1월 윤지호는 캐나다에서 운전 중 2차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당시 캐나다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하나는 경미한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노란불에서 정차했는데 뒷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한 건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달릴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윤지호의 차는 범퍼만 부서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했고 각자 보험사에 신고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2019년 3월 4일 윤지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역시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동행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심리치료사라고 속였습니다. 윤지호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면서 KBS, MBC, JTBC, CBS 등 주요 매체와 실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장자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죠. 유일한 증언자도 아니고요. 윤지호의 증언이 유일한 사건은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의 장자연 성추행 의혹뿐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출연했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이 질문지를 늦게 보내자 김수민 작가에게 김어준은 원래 병신이라고 흉을 받습니다. 그리고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 후 김어준 병신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윤지호는 마침내 13번째 증언을 출간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북콘서트도 가졌습니다. 나무야 미안해. 그녀는 책에서 장자연 사건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 살듯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윤지호는 장자연 사건 전 단역 배우였는데 단역 배우가 무슨 퇴출입니까? 망한 거지. 명예로운 퇴출. 게다가 장자연 사망 후에도 2년 넘게 활동한걸요. 윤지호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매일 아프리카TV와 인스타그램 생방송을 통해 생존 신고를 했습니다. 별풍선도 받지 그러냐. 3월 7일 윤지호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싸우고 버티며 살아왔다면서 증언을 하기 위해 귀국해 어떤 신변 보호도 받지 않고 숨죽여 지내며 매일 숙소를 바꾸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38만 명이 넘는 흑우 시민들은 윤지호의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청와대 아고라 국민청원에 참여했습니다. 3월 14일 경찰은 윤지호를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호출형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윤지호 어머니는 한술 더 떠 경호원들을 고용해 2명이 12시간씩 2교대로 경호하게 했습니다. 윤지호 어머니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경호원 1명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윤지호가 엄마 닮았구나. 경찰은 윤지호와 경호원들을 위해 강남 호텔에 방 2개를 마련해줬습니다. 세금 살살 녹는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윤지호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경찰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호텔 객실의 벽 쪽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더니 화장실 천정에서도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환풍구는 누군가에 의해 끊어진 상태였으며 출입문 도어락이 갑자기 고장나고 문틀 위에서 기름이 흘러내린 흔적도 발견됐다는군요. 외출 후 돌아왔더니 호텔 객실에서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국민청원을 제기
얘기한 당일에도 같은 소리가 반복돼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버튼을 3차례 눌렀으나 9시간 넘게 경찰이 오지 않았다는군요. 윤지호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파닥파닥. 당일 밤 관할 경찰서장이 윤지호를 찾아가 사과한 뒤 스마트워치와 숙소를 교체해줬습니다. 또 심리 전문 요원, 무도 유단자 등 여경 5명이 24시간 윤지호를 경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담당 경찰관은 타 부서로 전보됐으며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공개 사과했고 과학수사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 지문 감식, 국과수 감정 결과 윤지호 숙소에 침입을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들린 기계음은 환풍기와 보일러가 작동할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출입문에 흘러내린 액체는 도어 클로저에서 나온 기름이었고요. 환풍구는 오래전에 호텔 측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했었는데 다시 끊어진 것뿐입니다. 가스 냄새 역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가 조사했으나 가스가 감지되지 않았고 윤지호가 가져온 공예용 본드 냄새로 추정했습니다. 긴급 호출 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건 윤지호가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2번은 버튼을 너무 짧게 눌러 신고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신고가 됐으나 전원 버튼을 함께 눌러 신고가 취소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게 윤지호의 피해 망상이었고 전보당한 경찰관 지몬미.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력과 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인력만 낭비했습니다. 청와대 아고라가 또 윤지호를 경호 중인 여경 5명 또한 경찰력 낭비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여경들은 저질 체력에 내근직만 하려고 해 무술 유단자가 귀한데 피해 망상에 걸린 교포 아줌마나 경호하고 있으니 이게 뭔 짓입니까? 지커페이 굴려. 윤지호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폭로 후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차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위협 목적이었다면 정차 중이던 차를 추돌하지도 가해 차량이 더 많이 부서지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JTBC 뉴스룸은 이에 대해 어떤 팩트체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3월 15일 윤지호는 페미단체들과 함께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와중에 신지의 손가락 얹는 것 보소. 그런데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수민 작가에게 의상, 머리가 더 신경 쓰인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실제로 윤지호는 기자회견 및 모든 인터뷰 방송에서 풀 메이크업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언자다. 이틀 후 그녀는 저 같은 듣보잡 배우보다는 영향력 있는 배우나 가수분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한 말씀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들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를 보내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꽃보다 남자에서 주연을 맡았던 구혜선이 내 손에 핫팩을 가득 주었던 언니,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없어 아쉬운 언니, 하늘에서 편히 쉬어요 아름다운 사람이란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개그우먼 심진화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여 방법을 몰라서라는 핑계 죄송합니다. 장자연님이 하늘에서라도 꼭 웃을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은 연예인들로는 유일하게 윤지호에게 쪽지를 보내 응원했습니다. 호구형이 또. 그런데 약 한 달 후 윤지호는 구혜선에 대해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데 주연과 조연의 차이인 것 같다면서 그만큼 친분이 없다는 거고 경솔하신 것 같다고 빈정댔습니다. 하지만 윤지호 역시 장자연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죠. 장자연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난 같이 찍은 사진 있거든. 심진화에게는 도울 수 있는 방법 왜 없나? 국민청원 50만 명이 넘었는데 차라리 올리지 말지 그랬나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인터넷 여론과 좌파 언론사들이 윤지호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김수민 작가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윤지호와 결별하자 그간 주고받은 카톡 문자를 공개하며 윤지호의 실체를 폭로한 거죠. 이에 대해 윤지호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면서 유일한 증언자인 나를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며 고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조선의 유일한 증언자다. 하지만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오마이스타 김대호 기자도 윤지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지호는 책에서 장자연 문건에 40-50명의 명단이 적힌 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리스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김수민 작가 역시 윤지호가 장자연 리스트를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봤다고 내게 말했다고 거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장자연에게 수표를 건넨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윤지호가 경찰 조사에서 이를 보고 장자연 리스트로 착각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지호는 SBS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시종일관 건방지고 무시하는 태도로 지지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말을 번번이 끊고 빈정대더니 급기야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싸우고 버티며 사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윤지호가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목표액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2,800만 원의 모금을 시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지호는 한 달 전 경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다며 은행 계좌로 후원을 받았다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란 지적에 바로 중단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 사이트에서 모금을 시작한 겁니다. 윤지호는 소개글에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이나 증언 이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누군가 호텔 숙소에 침입하는 등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죠. 이어 나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할 것에 대비해 정신감정까지 받았다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 매달 경호를 위해 25,000달러, 우리 돈 2,850만 원 이상 쓴다. 장자연의 죽음을 밝힐 수 있게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호텔비도 내주고 여경 5명까지 보내줬는데 무슨 한 달에 2,850만 원을 써요. 심리치료와 메이크업 비용. 게다가 윤지호는 곧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캐나다에서까지 경호가 필요합니까? 연예인입니다만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심리치료사. 어머니도 집이 여러 채 있을 정도로 넉넉한데 왜 2억 원이나 모금하죠? 프로 증언자. 영어권 유튜브 채널 아시안보스가 윤지호의 인터뷰를 올리면서 모금액은 6일 만에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논란이 커지자 모금을 중단했는데요. 그래도 모금액은 전액 윤지호가 갖게 됩니다. 4월 23일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박훈 변호사도 모금 사기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히자 다음날 윤지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어머니의 치료를 핑계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빤스런. 윤지호는 출국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인가 무례하다면서 예의가 없어요. 앞으로 MBC, YTN, TV조선, MBN, 연합뉴스와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 커트야. 윤지호는 캐나다에 도착해 한국에 미련이 없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겠다면서 이건 캐나다 입장도 들어봐야. 언론과 국정원이 힘을 합쳐 공격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윤지호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내고 남자친구와 편하게 지냈을 때가 행복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시드 오열. 언제는 외국에서 숨어 살듯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면서 이제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냈다고요? 숨어 살 듯 숨죽여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윤지호는 한국 미디어는 창피하다며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고 유엔과 접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윤지호 해외 진출 선언.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관심병인지 피해 망상인지 허언증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모르겠으나 윤지호의 주장과 행동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좌파 언론사들이 조선일보 잡겠다고 아무 검증 없이 빤스 벗고 보도하는 바람에 국민 전체가 윤지호에게 노란한 꼴입니다. 반면 SBS는 처음부터 윤지호의 주장을 매우 신중하게 보도했는데요. 다시는 SBS를 무시하지 마라. 2011년 낸시랭의 남편인 사기꾼 전준주에게 속아 위조된 장자연의 편지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가 망신을 당했거든요. 경찰 역시 윤지호의 호텔비로 40일 동안 총 900만 원을 지출해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관례상 숙소 지원 기간은 5일, 숙박비는 하루 9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죠. 윤지호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도 핵심 증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윤지호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이상한 캐나다 아줌마에게 관심 줄 필요 없습니다. 조선일보만 도와주는 꼴이에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고 장자연 씨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영면할 수 있기를 빕니다. 자취방 원룸에서 뉴스 원룸 독고다이였습니다.